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소개받은 대로 아시아투데이는 오늘 10시를 기해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출시되는 이 모바일 앱은 단순히 지금까지의 종이신문이나 기존 웹 위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벌였다는 그런 선언적 의미도 아닙니다. 이미 국내에서 밀려오는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우리는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 어느 조직보다 어느 매체보다 앞서 출사표를 던진 특단의 조치입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관행과 타성을 벗어난 새로운 체질의 신문으로 거듭나겠다는 우리의 결의와 임직원 모두의 자기 혁신, 강력한 실천적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재창업일, 재창간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우리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매체 환경이 특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구글 같은 거대 포털 서비스들이 새로운 매체로 드러나서 세력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들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언론들의 속보성이 무력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종이신문의 설 자리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계기는 휴대전화에 컴퓨터 기능이 플러스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기의 등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만 해도 2009년에는 8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4년 3월 통계에 의하면 3,800만, 지금 10월에 이르러서는 이미 4천만이 넘었으로 생각합니다. 이 4천만은 우리 모두의 시장입니다. 자, 매년 가입자가 200%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통계, 여기에다 최고의 매체였던 TV 시청 시간은 30%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신문 안 봅니다. 반면에 스마트폰의 이용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스마트폰으로의 매체 대체 현상이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숨가쁜 환경 변화에 맞춰 세계 각국에서는 뉴스 스타트업 같은 새로운 대안 언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기존 매체들 역시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내느라 자기 변신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신문은 역사가 짧습니다. 오는 11월 11일이면 9년째 생일을 맞습니다. 그동안 신설신문으로서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온갖 서름도 당했고 역경을 이겨내면서 우리 신문은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국가적 불경기와 광고 시장의 형성으로 대다수 매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만이 거둔 실적이라 더욱 보람과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여기 계신 여러분, 특히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주신 기자 여러분, 광고부서 여러분, 그리고 출판국, 판매국, 지원부서 여러분의 땀과 노고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최대 강점은 몸이 가벼운 만큼 뛰어난 순발력과 신속한 의사결정력으로 올인하는 도전 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보인 모바일 앱 역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확실한 목적 사업이 되리라는 확신 아래 계획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우리 우종선 사장님은 신념을 갖고 2년여 동안 세심한 조사와 사계의 자문을 얻어 계속적인 투자를 해왔으며 다행히도 창조적 영감이 뛰어난 전문 인력의 헌신적 노력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바일 시대의 선도주자로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기술적 무기를 완성했습니다. 국내 어느 매체에도 뒤지지 않는, 세계 어느 매체에도 뒤지지 않는 선진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최대의 과제는 콘텐츠입니다.
모바일 세대의 구미를 끌어당길 수 있는 역동적이고 순발력 있는 그런 넘치는 콘텐츠의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를 위해 오늘 저는 우리 신문이 모바일 전문 신문으로서의 확고한 자리를 다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정형화된 기준신문의 제작 체제, 여기에 짜여진 여러분들의 생태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기존의 종이신문은 마감 시간에 맞춰진 자신의 생활 리듬을 순발력 있고 탄력적인 전천후 리듬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극도로 분화된 다원화 시대이자 분초를 다투는 리얼타임 정보에서 우열이 순식간에 판가름 나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단히 새로운 정보원을 발굴하고 개성적인 콘텐츠를 탐색하는 등 독창적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만의 값진 자원 축적이자 뉴스 스타트업 매체의 장점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기자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값비싼 브랜드로 높여나가려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곧 아시아투데이의 질적 향상과 기자 개개인의 브랜드를 동시에 제고시키는 길입니다. 모든 기사마다 콘텐츠 생산자의 신용과 정확성, 신속성이 증명되는 기자들이야말로 다른 직종에 비해 선택된 기회를 만끽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성에 젖어 자기 혁신에 소홀한 사람은 경쟁 대열에서 낙오를 자초하게 됩니다. 지금의 모바일 혁명이야말로 개성시대에서의 경쟁에서 누구보다 자신을 빛나게 할 절호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능과 미래가치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앞선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팀워크의 활성화입니다. 현대를 네트워크 시대, 융합의 시대, 전문가의 시대라고 합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협력하여 팀워크를 이룰 때 그 몇 배의 과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미 기술사회가 깊어질수록 시스템 컨버전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 소속감입니다. 현대 개성사회에서 직장인들이 공통적으로 열망하고 있는 것은 개성을 잃은 부품, 부속품 인생이 아닌 보다 넓게 열린 기회의 땅에서 자신을 불태우는 일입니다. 우리 신문은 순발력을 강조하는 신설신문으로서 특성상 여러분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요새는 혁신주의가 부단히 빨라지는 아주 변덕스러운 세상입니다. 아무리 역사와 전통이 깊고 자랑스러운 조직들조차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직장 환경입니다. 핀란드의 국민기업 노키아나 일본의 소니 같은 신화적인 대기업들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한 때문에 몰락의 길을 걸은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고,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대기업의 몰락을 세일 수 없이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대조직의 그늘에 안주하기보다는 다소 거칠어 보이지만 역동적인 힘이 넘치고 광범한 도전의 기회가 활짝 열린 이곳 아시아투데이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아시아투데이의 성공은 곧 여러분의 성공으로 직결될 것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동안 우리가 이 모바일에 앞서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제가 작년 우리 창간 8주년 그때 작년 11월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으로 나가자. 그거는 바로 우리가 모바일에 앞서가는 것뿐이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그 이후 이제 거의 1년이 흘러서 바로 오늘 드디어 그 모습을 모든 국민 앞에 우리가 공개하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기술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집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지금 멋진 집을 아주 잘 지었다. 근데 집이라는 게, 저도 시골에서 지금 집을 짓고 사는데 저 보니까 집만 잘 잡아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걸맞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이게 제대로 집다운 집, 살기 좋은 집이 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런 훌륭한 소위 모바일 앱을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가서 우리가 최고의 소위 모바일 신문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1등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당위성, 언론 환경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새삼스럽게 그거를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절박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축하와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우리가 1등 모바일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신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많은 기관을 경영해 보고 또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신문의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격려성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 백 대표님께서도 간단히 언급이 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최고의 모바일 신문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체 경영진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정말 최고를 만들자 하는 그런 의지를 집결시키지 않고는 이게 상당히 갈 길이 멀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패턴이나 여러 가지 행태나 우리의 의식이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 자세에 임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비즈니스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면서 힘을 합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경영진은 정말 최고의 모바일 신문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가 최고의 모바일 신문을 만들겠다는 그런 소위 의지가 있느냐.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혹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함께 일치단결해서 최고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지를 다지고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세 가지 화두를 놓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는 긍정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굉장히 어려운 일일수록 이건 될 수 있어, 이건 잘 될 거야 하는 긍정의 마인드를 갖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우리 아시아투데이 모바일을 최고의 모바일로 만들겠다는 그런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지 않고는 이게 성공할 수가 없다. 또 마지막으로 집념을 가져야 된다.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 머리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돈 많다고 성공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집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일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집념을 가지고 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자세, 긍정과 열정과 집념의 이 세 가지 화두를 놓지 말고 경영진과 여러분들이 일체가 돼서 이 최고의 모바일을 계속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바일 신문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만들었던 종이신문이나 인터넷 신문하고는 개념이 다른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구조나 우리의 행태가 근본적으로 모바일에 맞게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좋은 모바일 신문을 만들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회사 차원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신문 기사를 작성하고 마감 시간에 쫓겨서 해놓고 하는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사실 24시간 우리가 전천후 요격기로 뛰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우리가 이 모바일 신문을 만들지 않으면은 옛날에 만들었던 신문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신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 전천후 요격기가 되기 위한 훈련과 워크숍과 우리 나름대로 내부의 다짐들이 앞으로 회사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어차피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했더라도 함께 모여서 팀이 공부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다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훌륭한 모바일 소위 기자가 될 수 있는 모바일 요원들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회사 차원에도 그런 작업을 계속 가동시켜야 되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호응을 해서 나 자신부터가 변화되는 작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콘텐츠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바일에 접근해서 이 정보를 보고 기사를 보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10대에서 20대에서 40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 모바일 쪽에 많이 들어오고 우리의 말하자면 독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의 모바일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뉴스, 정보가 어떤 거냐는 걸 우리가 정확히 간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신문에서 써왔던 그런 것이 반드시 모바일 독자들이 원하는 그런 콘텐츠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뭔가 여러 가지 조사 차원에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말 이 모바일 독자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뉴스나 정보가 어느 분야인지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전문기관에 맡겨서 조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기사를 만들어내고 작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그동안은 사실은 어느 의미에서는 상당히 뉴스 쪽에 우리가 사실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뭐 모바일에 들어가 보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결코 뉴스만이 유일한 독자의 관심이 아니다 이게. 정보에 대한 목마름이 대단히 크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 신문이라는 생각에서 자꾸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서 독자들에게 제공한다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뉴스 플러스 정말 관심 있는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가공 내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이냐 하는 쪽에다 상당히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의 능력도 이제는 뉴스를 취재해서 소위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취재를 위한 뉴스 기자도 필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각종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잘 습득해서 강화해 가지고 그거를 독자들에게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이냐는 소위 다른 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기자도 필요하다 이게. 뉴스를 취재하지 않고 각종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신속하게 수집해서 그거를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이냐는 그런 역할. 예를 들어서 큐레이터 역할이란 말이에요.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각종 여러 가지 작품들을 모아서 관람객들에게 얼마나 잘 제공해 주느냐가 큐레이터의 생명인데 우리도 정보의 큐레이터가 돼야만 우리 신문이 훌륭한 모바일 신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소위 콘텐츠를 정말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편집 전략이나 영업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우리가 과거에 신문을 우리가 제작해서 거기에 광고를 싣고 그래서 수입을 받고 하는 그런 우리가 패턴의 영업 구조를 가졌다면 이 모바일 신문에서의 영업 구조는 이 구조와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편집이나 영업 전략을 어떻게 소위 새로운 모바일 환경에 맞게 우리가 맞춰 나가느냐.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단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극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한 이 모바일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항상 유념하면서 이제 내후년이면 우리가 창간 10주년이 됩니다. 창간 10주년 자리에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모바일에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 잘했다. 우리가 정말 모바일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정말 보람이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스스로 자축하면서 우리의 발전을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과 함께 갖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 모바일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재창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노력하신 우리 여러분들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언부언 격려의 말씀에 대신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들여 만든 그 훌륭한 작품이 드디어 오늘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아투데이의 모바일 신문을 접하는 순간 독자들은 상당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 모바일 신문은 독자들에게는 재미와 편리함을, 직원들에게는 긍정과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소비자인 독자에게 뉴스의 주도권이 넘어가 있는 현실에서 모바일의 디지털 환경도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뉴스 공급자들도 대사를 거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아시아투데이는 발빠르게 모바일 넘버원을 기초로 모바일 신문을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신문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페이퍼 대신에 모바일 장치를 이용해 뉴스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모바일이 신문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내 유수 신문사들도 변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자존심을 버리고 비즈니스를 선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30일 네이버하고 모바일 뉴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뉴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처럼 신문사가 뉴스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주도하고 신문사가 이를 따라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바일 신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이 핵심 포인트를 제대로 봐야 하는데 아직도 페이퍼 마인드로 모바일을 보고 있는 일부 기자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흐름의 변화의 가치는 오로지 독자들에게 있음에도 아직도 일부 엘리트에 주도되던 페이퍼 신문의 마인드가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신문의 핵심은 새로운 플랫폼의 개발이나 볼 수 있는 도구의 변화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독자들의 마인드 변화를 제대로 읽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들이 하듯이 각종 고객, 커뮤니티 등을 운영하는 등 신문 소비자인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화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앱을 통한 접속과 애플리케이션 정도를 개발하겠다는 변화의 마인드로는 또다시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하는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페이퍼 신문의 쇠락의 원인은 독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변화의 준비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프라 개발과 투자만 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독자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모바일 신문이 페이퍼 신문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신문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볼 수 있는 채널의 변화가 아니라 대중의 지혜, 집단의 지성, 독자의 주도주의 등 개념을 가지고 모바일 신문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모바일 웹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의 하드웨어 변화로는 신문사 간 차별화는 물론 독자들 지지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바일 기사는 단순히 기사의 뉴스를 기존의 뉴스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모바일 환경과 사용자에 맞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뉴스는 종이신문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종이신문이 가장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신속성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정보는 과연 얼마나 팩트를 담고 있을까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친구에게 얼핏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알리면 그것이 바로 뉴스가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정보와 많은 것이 바로 현실의 실정입니다. 이런 실효성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종이신문에 눈을 돌리고 있기도 합니다. 신문에 정제된 정보의 힘이 요즘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도 절실히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모바일 신문도 종이신문도 가치의 기준은 결국 그 내용에 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넘치는 온라인 세상 속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한다면 결국 독자들은 모바일 신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바일 넘버원은 이렇게 독자들이 찾는 가장 각광받는 모바일 신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모바일 신문으로 정상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콘텐츠 개발과 독자 눈높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각종 콘텐츠들은 특허출원을 통해 모바일 선두 주자로서의 위치를 또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 아시아투데이는 접습니다. 또 꿈이 있습니다. 희망도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투데이 젊은 그대들에게 구합니다. 보석보다 찬란한 무지개가 살고 있는 저 언덕 너머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영혼의 불꽃 같은 숨결이 살아있는 그런 신문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들의 젊음을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아시아투데이를 반드시 세계적인 매체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아시아투데이!